그 음악이 들리시나요? 또 기자가 또 묻죠. 그 뭐 3도 화음인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몇 도인가요? 도인가요? 솔인가요? 그 음악이 들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질에서의 음악으로 들리는 줄 알고 착각하죠. 실제로 물질에서의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위대한 음악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음악들을 글로써 표현한 것이 위대한 시인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인간이 앞으로 끄달리겠지만 과학물질 문명에서 특이점을 맡아야 될 운명이기에 내가 그 역할을 했던 테슬라 포함해서 부처님 예수 포함해서 마음 아프지만 그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던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할 때. 자, 테슬라는 그러면 또 뭐예요?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항상 듣습니다.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항상 듣습니다. 나의 영적인 귀는 하늘만큼이나 높고 우리들을 그 위에서 봅니다. 영적인 귀 얘기하죠. 여기 영청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청. 그다음에 이 테슬라가 보는 대부분의 설명하는 것들은 영시로 보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영시와 영청을 구분이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표현이 막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시이고 이치적인 것들을 말할 때 그거는 영청이에요. 그냥 화면으로 풀어뒀다 그래서 영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소리로서 들린다 그래서 영청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표현돼서 나오는 것들은 다 영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영시 이전에 있었던 이치 그것의 흐름이 영청이에요. 영청. 그러니까 요것들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나는 빛이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음악이 펼쳐져서 지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영청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뭐 블라블라블라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꽃이 펼쳐져 가지고 그런 형상이다. 이런 건 영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는 영청이고 풀어지는 법칙을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 영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나의 자연의 귀, 이거 영청. 그래서 슈타이너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기관. 기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니비 설신이가 다 영적 기관으로서 여러분이 재편될 거예요. 자연의 귀는 레이더에 의해서 증폭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래요. 상대성 이론을 따르면 두 개의 평행선은 무한대에서 만날 것입니다. 평행선이 만난대,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자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인정할까요? 평행선이라는 전제가 그냥 무시되고 있는데 평행선이 어떻게 만나? 평행선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로 만나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곡선은 일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테슬라가 빈정되고 있죠. 상대성 이론, 평행선은 만날 것이고 너의 곡선은 직선이 될 거야. 1이 될 거니까 1. 자, 그러니까 생각을 좀 상위 차원으로 확장시켜라 그 얘기죠. 한번 생성된 사운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인간에게 그것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큰 힘인 침묵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침묵 얘기했죠.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뭐예요? 나오죠. 그 당시에 비교 같은 거 공부했죠. 이런 표현 쓰는 거 보니까. 신지학이나 영학 공부했죠. 신비학 배웠죠. 헤르메스 배웠죠. 카발라 배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소리를 아는 거죠. 그리고 동양 사상과 철학 전승되어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거 어느 정도 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큰 힘인 침묵 속에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참나, 진나, 보나 그런 거 있다. 보는 항시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인슈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슈타이너도 종종 얘기하죠. 물질 문명 과학자들, 그들과 우리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다.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들은 무서워하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러는 거죠. 그는 친절한 사람이며 많은 좋은 일을 했으며 그중 일부는 음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 과학이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진동이 되어서 올라갔을 때는 이치를 품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가 이 정도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수준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볼까?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에테르가 존재하며 그 입자가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인슈타인 에테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아스트랄이라는 게 있고 더 상위 차원도 있어. 그것들의 힘이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거야. 우주 공간이 아니야. 상대성 이론이 무조건 맞지 않고 시공이 있다 그래서 그게 구부러진다는 게 그게 그냥 영원한 이론은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 그 이전의 근본의 이치라는 것이 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편지를 쓰고 에트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으로 보란 말이에요. 에트레가 우리 수준에서 화두가 되냔 말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애를 먹고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은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2500년 전 부처님은 얼마나 애를 먹고 있겠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또는 제가 100년 후, 1000년 후, 3만 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제가. 제가 얼마나 곤란스럽겠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우주적 중력보다도 더 큽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누가 이해할 것이며 통합장 이론은 진짜 근원의 중력이다라는 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들리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서 이해는 못하고 못 받아들이더라도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요 정도만이라도. 그러면서 이런 글들처럼 뭐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여러분이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목격할 수 있어. 아, 옛날에 자리 그 인간이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구나. 진짜로 근데 이런 게 이런데.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 이거 옛날에 무슨 몇 강인가에서 자리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 하나씩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다가 어,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분은 뭐 종교색이 좀 있으니까 천사 이런 얘기 하죠. 천사가 어떤 조건하에 지구를 받아줄까요? 기복. 벌써부터 받아줄까요? 이 질문이 이렇게 나가죠. 받아주긴 뭘 받아줘. 너 같은 건 안 받아주죠. 자, 10가지가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받아 적으세요. 테슬라 나름대로 깨달은 10가지죠. 테슬라 나름대로 깨달은 10가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4가지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뭔가 비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요. 테슬라가. 아까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떤 양식, 마음이든 물적이든 양식, 배움, 지식, 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4가지.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0가지를 얘기해요. 자, 존경하는 테슬라 씨, 당신의 모든 말을 문서화하겠습니다. 뭐 듣고는 싶으니까 잘 받아 적고 잘 기억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은,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 미션과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높은 인식입니다. 고차 인식이 필요하다 얘기죠. 이거 뭐예요? 열린 마음. 고차 인식이 없으면 열린 마음이라도 가져라.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얘기하는 거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무언가 판단했을 때는 공평하게 최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책임. 몇 가지 분명히 연결돼야 돼요. 책임 안 지면 이거 다 좀비 짓거리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로 했고 공평한 판단까지 했는데 문제가 발생인데 책임을 안 져. 이런 선생님들 정신 차리세요. 제 눈엔 다 보이고 다 보이니까 언젠가는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다 까발릴 거니까. 자, 어쨌든 높은 인식, 고차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있구나라고 정도도 알라는 거죠.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얘기는 일단 했지만. 자, 그것은 희미하지만 초기에는 존재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겸손하지 맙시다. 자, 여기도 있었네요,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거짓으로 겸손하지 맙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테슬라도 여기 얘기했네. 거짓으로 겸손하고 있고 거짓으로 착하고요. 거짓으로 좋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 안에는 화의 폭탄을 마음 공부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누르고 눌러서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서 나는 선생님이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터트리지 않고 깨끗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좋은 말만 나불거리면 여러분은 절대 못 깨달아요.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이 진짜 고백이 뭐고 진짜 신앙이 뭔지 먼저 알고 여러분들 밑바닥을 드러내야 돼요. 바닥을. 최대한
미주알 고주알 이 물질력 안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그걸 다 드러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착한 병에 쌓여갖고 거기에 눌려있지 말란 소리예요. 아침마다 좋은 문구만 100날 365일 올리면 뭐하냔 말이에요. 진짜 깨달음이나 진짜 대자유는 따로 있는데 말로는 대자유, 자유, 깨달음 문자 좀 안다고 공자말 맹자를 한다고 수의 이치 좀 안다고 여러분이 깨달을 것 같으시죠? 절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짓으로 겸손하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몸에 뱄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책임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글 써놓은 거 뒤에서 살랑살랑 숨었다가 여기 뒤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틱 하고 튀어나와서 이것만 긁어부스럼 만들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맞지 맞지 하고 뒤에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나의 허물은 다 덮고 있고 용기 내서 먼저 한 발자국 나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선생님들 많아요. 선생님 자체가 이런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자체 포지션이 이렇다고 하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이거. 떡갈나무는 떡갈나무 옆에 있는 덤불은 덤불인 줄 압니다. 이거 테슬라가 지금 홍군형을 내고 있는 거예요. 떡갈나무는 떡갈나무고 덤불은 덤불이다. 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가짜 탈을 쓰고 그렇게 자꾸 뒷걸음질 치냐 이 얘기예요, 이게. 높은 인식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높은 인식이 이게 왜 필요하냐. 서원이 강력해지려면 용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12살이었을 때 나는 나이가로 폭포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발견의 대부분에 대해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나 숙명 정도는 봐요.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수준이면. 비록 완전히 명백하지는 않지만 적응해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은 결단력입니다. 아까 전에 위에 겸손 얘기했고 저는 서원 용기 내서 말하라, 앞질러 가라라고 하는 거 이거 결단력, 용기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라 그런 거예요. 고차인식과 이 결단력 같은 거, 암과 선택, 책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결단력. 자, 테슬라 씨 세 번째 적합한 조건은 뭡니까? 세 번째 얘기하죠. 세 번째, 노동의 모든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효과와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잃은 것이 없고 단지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날들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테슬라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작업으로 물리적으로 조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일단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설명을 일단 더 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적합한 유지. 아까 위에 조정 얘기했죠. 조정, 적합한 유지. 자, 그리고 위에 나는 즐겼다 라는 표현 썼어요. 사람의 몸은 완벽한 기계다. 이 기계에 그 정말 뭐 뚝딱뚝딱 기계가 아니라요. 이치가 풀어져서 그러하게 몸이 되었다라는 이치를 포함한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죠. 나는 내 회로와 그에 알맞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치 알고 있다 그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빛이 나와서 내가 되는지 알고 있다. 만물이 어떻게 펼쳐진 정도는 나는 보고 있다. 라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나에게 해롭고 위험합니다. 때로는 나는 세상의 모든 셰프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 손을 잡아보세요. 차갑습니다. 손을 잡아봤더니 차갑대요. 이게 에테르나 아스트랄 정도를 조절하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정도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가능하고요. 자, 혈류와 우리 안팎의 많은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테슬라가 이 시대에 이 기자한테요. 무언가 방편을 스스로 도통술수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보세요. 허경영 선생님이 오링 테스트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잡아보세요. 뜨거울 겁니다. 따뜻하네요. 바로 또 예를 들어서 한 2, 3초 지나고 지금 잡아보세요. 차가울 겁니다. 엄청 차갑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테슬라 손 잡아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네. 자, 근데 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치가 풀어져서 내 몸이 그렇게 이치를 안고 있는 완벽한 기계와 같은 구성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이 상태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것이죠. 이 인지가 없을 때는 나는 조잡한 그냥 물건 덩어리, 고통만 알고 있는 에고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화 얘기했죠. 정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늘 이 작업이 즐거웠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갔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마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이거 그냥 읽으면요. 지금도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도 이거 읽으면 이해할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손을 잡아봤고. 자, 이제 기자가 또 새로 물어보네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상한 이방인이라는 단편 이야기를 썼습니다. 놀랄만한 사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읽고 영감을 받으신 적 있나요? 무슨 내용을 뭐 썼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유명하고 꽤나 유행했나 보죠. 뭔가 영감을 그런 데서 받았나요? 사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여기 지금 테슬라가 루시퍼 얘기 써놓은 거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냉철하게 또는 반대적으로 설명을 해놨거나 영적이나 영시적, 영청적으로 어떤 이치들을 좀 설명해 놨겠죠. 그런 책에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책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냐? 거기서 뭐 이치를 좀 얻었냐? 거기에 뭐가 좀 비밀이 숨어 있었더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었겠죠. 그럼 뭐 거기에 언급이 됐겠죠. 루시퍼라는 단어가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투웨이는 농담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 책을 읽고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만났을 때 그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것이 그에게 감동을 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는 종종 내 연구실에 왔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진동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기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오락을 위한 반명품 중 하나였으며 제가 가끔 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투웨인 씨에게 이러한 진동 아래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통한 친구였네요.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벗이죠. 자, 테슬라하고 투웨인하고 뭔가 치유를 시킬 수 있는 힘을 테슬라가 받았고 보니까 투웨인은 물질적인 힘으로 펼쳐질 수 있는 테슬라의 능력에 대해서도 감탄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영적, 신학적, 신비학적, 영학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와 이런 능력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면 이 상태에서 둘은 동무였겠죠. 이 시대의 동무. 자, 뭔가 오락을 위한 뭔가 흥을 돋구고 굉장히 자극적인 뭔가 기계가 있었겠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대. 이거 중독성이 심하니까 그만둬라. 많이 하지 마라.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했나 봐요. 그는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진동성에 머물렀습니다. 그 상태는 로켓처럼 그의 바지를 잡고 어떤 방식에서 다트를 던지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뭐 제대로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뭔가 좀 위험한 기계적 장치였나 보죠. 인간의 쾌락을 막 조종할 수 있는 그 기계는 악마적으로 즐겁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 외에도 신체 회로를 조정하기 위해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 얘기해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길고 고된 작업에서 1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이 정신적인 활동이 엄청 고돼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잠 자고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거는 우리 슈타이너 할 때 얘기했죠. 잠꿈 깨면서 잠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다. 죽음은 왜 죽음인가?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깨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했고 우리가 윤회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를 알아야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진정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죠. 자, 잠 그런 역할을 하죠. 나는 수면을 관리하는 능력. 내가 지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능력이죠. 이런 역할이 있으니까. 나는 꿈에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저도 이전에 종종 말씀드렸죠. 반수면 상태 혹은 꿈에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꿈에서 그런 게 있구나. 또 환상.
또 막 꿈이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 좀 잠을 자야지. 그러면 막 뭐가 좀 내려오겠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거는 다 환상이 돼요. 지금 이런 얘기 들었다 그래서 와, 꿈 이러면 그냥 그건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치적으로 풀어졌을 때 내 몸에서 구현되는 거지. 그리고 구현됐을 때 눈치채면 그게 맞구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꿈꿈거리고 빗빗거리고 와, 도통 술수버리고 그거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에서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섯 번째 조건, 기억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 기억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뇌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삶을 통해 얻은 지식의 보관소일 겁니다. 내 두뇌는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비될 뿐입니다. 우리가 한때 보고 듣고 읽고 배운 모든 것이 가벼운 입자 형태를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저도 보통 손을 이렇게 휘 저으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건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치가 춤추고 있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먼지 알갱이 하나도 생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종종 말씀드리죠. 그런 얘기죠. 이런 거. 보고 읽고 배운 모든 것이 가벼운 입자 형태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 세상을 표현할 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저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여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섭리세상안, 진리세상안, 지구안, 이 대기권 안 실제로 공기가 꽉 눌려있는 중력에 묶여있는 우리 안이라고 해도 여기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 나에게 이 입자들은 순종적이고 충실합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여기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이 단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어의 해석이기도 하고 순종적이고 충실합니다.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보는 힘. 괴테의 파우스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러니까 슈타이너하고 비슷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죠. 괴테의 파우스트가 슈타이너하고 그 당시에 서양 철학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엄청 큰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괴테의 파우스트 정도는 이치가 꽤나 묻어있고 많이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저도 아직 파우스트를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파우스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치를 캐내듯이 여러분들도 파우스트를 보면서 분명히 그런 이치들을 캐낼 수 있다. 슈타이너 공부할 때 파우스트의 몇 구절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모나드를 이해했다. 진짜로 천부경의 1을 이해했다. 이거는 현지 의견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학생 때 독일어를 배웠고 이제는 모두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통해 있는 거예요. 테슬라 자체가 이런 공부에. 영학과 신지학의 굉장한 수준으로 정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정도를 거의 암송하면서 외울 수 있고 거기서 이치를 캐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꽤나 높죠. 나는 내 발명품을 내 머릿속에서 몇 년 동안 저장하고 있고 단지 인지할 따름입니다.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더 무한한 이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힘이 중요하다. 기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적지적소해서 꺼내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하위 차원에서 구현하면 뭐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만 상위 차원의 사고로서 직관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활용하면 뭐가 돼요? 또한 음과 양으로 그것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물질화시켜서 폭발력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전기로서 쓰고 있지만 또한 모두 만들어요. 원자폭탄의 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힘으로도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자, 어쨌든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자가 또 물어보네요. 시각화의 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시각화의 힘.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영청에서 오는 영시를 얘기하죠. 영청에서 오는 영시. 자, 이거는 어디서 와야 돼요? 영적 합일된 상태에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합일된 상태에서의 영청 영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 위치가 이렇게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힘이 없더라. 남 얘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영청과 영시를 얘기한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두면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미끄러져요. 다 미끄러져. 본인이 영적 합일이 안 된 상태에서 영청과 영시를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양심이에요. 슈타이너도 종종 고백했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더라. 설령 알아도 왜 여기서 볼 수 있거든, 이거는. 근데 내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영시와 영청 이런 면에서도 보셔야 되죠. 제가 발명한 모든 것에 대한 시각화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영청에서 오는 영시의 힘, 그것의 이치의 힘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내 삶과 사건과 내 발명품은 내 눈앞의 실제이며 각 사건이나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이 힘을 탁월한 재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발명을 했죠. 물질화시켰죠. 구현해냈죠.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의 이 중간 단계, 아트만과 붓디와 영적인 마나스 합일된 상태에서 영적 합일과 영청과 영시의 힘으로써 의식혼의 작업을 오성혼을 통해서 물질화시켜서 감각혼을 통해서 아스트라 레테로 물질 안에서 사람이 뚝딱뚝딱 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내서 물질로서 구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힘이에요. 보살의 힘. 이런 물질로서 구현할 수 있는 힘을 받은 보살의 특성, 이 시대의 이 특성을 받은 보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키웠고 질투할 정도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대부분의 발명품을 시각화하여 수정하고 시각화를 통해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정신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과학자가 동무가 되어서 할 일, 이거. 과학자가 동무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테슬라가 진짜 자기 입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보통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치가 물질이 되는 힘, 여러분들의 전공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노벨상 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농삼아서. 농이 아니라 실제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그 선물은 티베트에서 고이 라마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본인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종종 글 쓸 때 겸손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중한 이치의 글을 한 편 쭉 써내려가면 이거는 진짜 귀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는 이게 헛소리로 들리고 망상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요. 하나도 이치가 아닌 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글을 제가 드릴 때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티베트 고이 라마를 받는 뭐 어떤 뭐 의식이라든가 행사가 있었겠죠. 뭐 받을 것입니다. 이러네요. 이 정도는 이 정도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겸손하지 않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이런 법칙들은 진짜 상위 차원의 이치가 현실에 더 뿌려지는 거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죠. 내 시력과 청력은 완벽하고 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영시와 영청을 얘기하는 거죠. 영시와 영청. 나는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천둥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색을 봅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150마일 떨어진 곳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로 가시광선 안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늘색을 볼 수는 있어요. 왜? 100년 전에는 그게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하지만 지금 100년이 테슬라 슈타이너 이후에 흘렀던 거는요. 훨씬 물질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구현한다고 하는 건 거의 망상 수준으로까지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진화 발전했어. 자, 이 포인트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종종 이런 테슬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동무 여러분들이 생길 텐데 이치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100% 문지방 수호령을 만났을 때 미끄러질 수밖에 없더라. 이치를 같이 갖고 올라가라. 라고 분명히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 시력과 청력의 확대는 어렸을 때 가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의식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이거 테슬라가 공부가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발명품을 내놓았죠. 이치가 물질화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냈죠. 테슬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영시와 영청만을 막 이용해가지고 도통술수만 부렸다. 손이 뜨겁고 짜갑고 막 뭐 하늘이 파랗고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점 좀 보지 않을래. 그래서 점쟁이질만 했다고 하면 테슬라가 위대한 보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거의 악이지. 상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다행스럽게도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반조시켜서 보면 테슬라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비교하자면 선이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아인슈타인만 여태까지 위대한 과학자였다. 테슬라도 뭐 위대하긴 하지만 그만큼 속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 이거 왜 숨겨놓은 거예요 도대체? 테슬라의 법칙이 있으면 이것도 얘기해야지. 이거 왜 숨겨놓은 거예요 도대체? 영재주의 꼭꼭 그너시 좀 숨겨놨듯이 이것도 숨겨놨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는 풀어놨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조절 가능하니까. 이제 이거 알아도 되니까. 왜? 이거에 또 기복할 거거든 사람들이. 이런 테슬라의 능력에. 이런 사실들에 기복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테슬라가 어떤 보살의 힘이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했다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조차도 우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치를 캐내고 있을 뿐.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당신은 어렸을 때 여러 번 중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적응 상황이었나요? 자, 이렇게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예전에 무언가 일을 겪죠. 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자도 그런 것들은 듣고 뭐 한 게 있으니까 귀동냥하고 눈동냥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보통 하시는 분들도요. 그런 특이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단히 아프거나 한번 진짜 막 망하거나 정말 죽었다 깨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커다란 고통 충격을 받거나 이런 특이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피로나 활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쌓여있던 독소로부터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고 이건 거의 필연이야. 고통 없이 되는 게 진짜로 없어요. 그 부분의 포인트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포인트를 얘기한 거고. 많이 무상고 무하다라고 고를 붙였을 때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의 근원은 영에 있습니다. 자, 슈타이너도 얘기하죠. 질병과 카르마를 얘기할 때 내가 전생에 쌓았던 장애물들이 현생의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전생에 쌓아왔던 이런 과업들이 지금 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또 동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생에 설정해 놓은 일부러 설정해 놓은 설정값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 겪고 힘들고 깨달음이 늦게 오고 계속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했더라 그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제가 지금 이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서 뭐 그렇겠지. 문지방소령 만나겠지. 엄청난 지루함이 있어? 아니, 뭐 겪겠지. 실상이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엄청 후회할 날이 있어요. 저는 그냥 미리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고통이 클수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값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대부분의 질병은 영의 근원이 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생 때 리카 지역에 유행했던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침내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 한 게 뭐 뚝딱뚝딱 부러진 뼈를 붙이는 느낌은 아니었겠죠. 다른 치유였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자연 치유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100년 전에는 150년 전에는 분명한 힘으로 더욱 존재했고 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만 목매도 안 된다. 힘은 빌릴 수 있어요. 충분히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양방과 한방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은 한 방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맞다? 뼈 부러지고 뻗 부러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
이런 거죠. 부러졌으면 하고 신약이 개발되어서 먹는 약에 효과가 있으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00년 살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차라리 양약을 먹어야지 200년 살지. 오래 살고 싶다면서요. 차라리 양약을 먹어라.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운동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쳐보자고요. 10년 후에 지금 암 걸려서 죽을 건데 지금 이 과거로 그럼 어떻게 퉁쳐요 이분들.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70년 못 살았지. 이거 여러분 핑계예요. 그냥 이거는 운명과 숙명을 가장한 핑계밖에 안 돼. 사실일 수는 있으나 배운 자가 이런 핑계 대면 안 되죠. 그냥 내 과업은 내 인생에 내 업에 내 생명은 70이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도통술수 부리면서 뭐 자연치유적인 방법을 알아서 산에 쫓아다니면서 무슨 운동을 했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10년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70까지 살았어. 이 마음 뭐예요? 이 생명줄에 대한 집착. 여기서 온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 몸적 수행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도통술수 부리는 수행한다고 해서 생명줄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지만 이거 사실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저 지금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운동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그죠? 그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70살까지 살았지, 80살까지 살았지. 그 마음, 이거 그저 지금 건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그냥 안 달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런 생각이 잃는다는 거는. 지금 그래서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추월한 사람이 그저 5년 살겠다고 몇 시간을 하루에 계속 내가 살고 싶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알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죽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은 자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잃어가지고 죽을 때 그때 오는 후회. 그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가. 내 근저에는 지금 그런 욕심이 들어차 있지 않는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건강하셔야 되죠. 얼마든지. 나에게 환상은 질병이 아니라 땅의 3차원을 초월하는 마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 분명히 있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현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자한 상태에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 한번 어린 시절에 나는 삼촌과 함께 강을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물에 송어가 나타날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 잘립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촌은 겁에 질려 놀라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는 지식인이었고 이렇게 라틴어로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서 떠다니는 빛과 음악은 멋진 창조물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은 어머니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비전이 사라지자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영청과 영시를 보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요.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의 죽음도 볼 수 있고 곧 숭어떼가 나타나는데 뭐 돌멩이 던지니까 쟤네들이 죽겠다 썰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어. 분명히 이런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50년,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것들의 능력은 점점 분리되어서 지금은 거의 구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더라. 그것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본다 그래서 전혀 놀라지 마라.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뭐다? 퇴화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진화가 아니라 퇴화예요. 퇴화. 그러니까 도통술수 부린다고 뻐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타깝게. 제가 정말 찾아가가지고 말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 진짜로 깨달으신 분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 쓰고 숨어서 쓰고 멀리서 쓰고 그런다고 했죠. 왜 아니까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섣불리 썼다간 내 업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망칠지 알기 때문에